장하고 간하고 신장이 다 나빠져요 동시에. 처음에는 위가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면 장의 독소가 또 간을 때리면 간이 나빠지고, 간은 또 해독해야 되잖아요 약을. 그 다음에 마지막 배출해야 되니까 신장이 나빠져요. 그래서 장간 신장 순서로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로하면 어떤 장기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간은? 네. 심장이 제일 힘들죠. 네. 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계속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힘들지만 간하고 신장도 힘들죠. 계속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어줘야 되는 장기들 중에 하나가 간하고 어떻게 보면 신장이거든요. 근데 안 쉬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이 노출이 신장이에요.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신장. 네. 심장은요 0.8초마다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어주는 장기가 간하고 신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과로,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만성 피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에 대장에서 빛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되면 S결장에 있는 독소가 전부 간 문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그럼 간의 해독균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럼 간의 해독균이 떨어지면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져요. 피가 탁해지면 이 탁한 피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산화되면 어디에 결론을 달라붙어요? 혈관벽에. 그럼 뭐가 생겨요? 동맥경화가 생기죠. 자, 이런 기름때, 호모시스테인, 칼슘들이 혈관벽에 박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자, 기름때하고 호모시스테인하고 칼슘이 뇌혈관에 박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경색. 심장혈관에 박히면 심근경색. 콩팥 사구체에 박히면 신부전증. 그 다음에 췌장혈관을 막아버리면 당뇨. 손끝 발끝을 막아버리면 수족냉증.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결국 기름때하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들이 다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혈관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나는 뭘로 죽는 확률이 높아요? 동맥경화로 죽어요. 그러니까 다 혈관 질환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제 들리시죠? 뭔 말인지. 결국은 암 빼고는 나머지 다 뭘로 죽어요? 혈관 질환.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아미노산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파마넥스를 먹고 있다는 거는 전생에 8대 조상이 미국 자리를 잘 썼던지 교회 가서 열심히 부모님 빌었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죽을 때 우리나라가 뭘로 많이 죽는가를 봐라. 암 아니면 전부 혈관 질환이다. 그래서 고객한테 포인트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사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치매예요. 자, 여러분 두 장을 넘겨보세요. 두 장 아니고 세 장. 자, 세 장을 넘기면 치매 환자의 증가추이라는 게 나옵니다. 치매 환자 증가추이 잘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팩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국회 국감에다 네이버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네이버를 치세요. 자, 국회 국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2005년에 85,000명 여기다 네이버를 치세요. 네이버 치셨어요? 네. 자, 저쪽 뒤쪽에 부족하신 분들 좀 나눠드리세요. 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는 거는 거짓말이 들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결론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고객을 설득을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2005년도에 85,000명이었는데 2012년에 몇만 명이에요? 53만 명. 거기다 네이버를 쳐보세요. 7년 만에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7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2024년에 네모를 치시고 100만 명이라고 네모를 쳐보세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100만 명이 통과가 됐어요. 약물 복용자가. 그럼 여러분 몇 년이 지금 당겨진 거예요? 5년이 당겨졌어요. 예상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가 문제가 돼가고 있을까요? 안 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요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치매 환자한테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사항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치매 환자의 95%까지 저기를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셔요, 문재인 대통령.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덕을 본 것도 하나가 있어요. 요즘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300에서 400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180 정도로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예, 그것도 뭐 좋은 징조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치매가 올 확률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안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2013년 통계청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18년에다 뇌물을 치시고요, 남자는 13년에다 뇌물을 치세요. 자, 여러분 암 환자는 5년 안에 죽지만 치매는 몇 년에 죽어요? 18년, 13년. 여러분 평균 15년 사신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벌어놓은 재산을 있잖아요. 최소 거의 다 쓰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보통 한 6, 7억씩 쓰고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 환자들 기본적으로 3, 400 나와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입원해 보시면 알아요. 혹시 부모님 입원해서 치매로 고생해 보신 분? 선생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몇 년 고생하셨어요? 얼마 안 걸리셨네요. 연세가 많으신가 보다. 연세가 많으셨나 보다. 암으로 인한 치매 또. 그러니까 그러죠. 그냥 일반 치매가 오면 암이 올 수가 없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먼저 오고 나서 치매가 온 거죠. 저런 경우인데. 예. 그 바보하고 치매는 바보 환자고 바보하고 치매 환자는 암이 없대요. 예.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치매 안 걸려요. 해공하고 좀 약간 바보같이 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 거기다 밑에 빈 공간에다 적어놓으세요. 이 사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위의 사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포. 공포감이 몰려올까요? 이정재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문가 입장으로. 치매는 걸리죠. 저는요 그 전라남도 교육국장 하셨던 그 교육국장도 하고 교육감 하셨던 분이 자제분들이 서울대 그 물리학과 교수, 그다음에 전남대 의대 교수 아들이, 그다음에 저기 지방대 교수, 이렇게 삼형제가 저보다 다 교수인데 이분이 저는 치매가 왔으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시는데 제가 아시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이거는 저기하고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핸드폰을 손에 두고도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네. 세상에 제가 어저께도 있잖아요. 여기 앞에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갔어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하는, 저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핸드폰 여기 손에 두고 핸드폰 어디 갔지 아들한테 그러면 아빠 손에 있잖아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에 대한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치매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이 밝혀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축적이 된다는 거는 밝혀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또 하나 밝혀낸 게 있네요. 뇌경색에 의한 치매. 그리고 나머지 70%가 뭐냐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라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왜냐 원인을 알면 치료가 가능한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에 대비해서 또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밝혀낸 게 뭐냐면 이 뇌세포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단백질 찌꺼기가
뇌 세포에 쌓여 있다는 것을 다행히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줄여줄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진코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줄 때 뭘로 내줬냐면요. 베타 아밀로이드 뭐냐면 생성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이 줄여지면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면요, 아 진짜 내가 우리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있죠. 홍사님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니까 바이오진 거를 평생 드셔야 돼. 아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기간에 올 수가 있어요. 혹시 자기 가족력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바이오진 거를 평생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뭘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심장 질환, 코큐텐 들어있는 주스, 그 다음에 또 레스베라툴이 들어있는 주스, 예, 오메가3가 들어있는 주스, 주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만 드신다라고 하면 주스가 가장 좋은 식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때 이런 팩트를 가지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신가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꼭 네. 그러면 남자기 측정할 때 네. 기억 지수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 네. 빨갛게 나오시는 분들. 아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아건강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 빨간 것에 노출되신 분이 관리하고 예방하라는 거예요. 그때 은행잎전이나 오메가3, 베닉스2 같은 거를 드시면 그 점점 좋아져요. 이게 수치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꾸 쌓이는. 네?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치매로 갈 확률이 높죠. 기억 지수가 치매랑 연결시켜도 되는 건가요? 연결시켜도 된다라기보다 연장성상에 있는 거죠. 계속 기억력이 없으면 치매죠 그게. 옛날 거를 잃어버리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잘 고객을 설득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매암과 증가치위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신 것이 좋아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회에서 국감 자료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년에 몇 배씩 늘어가고 있어요? 7년에 7배. 근데 7배보다 지금 더 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이미 뭐가 통과가 돼버렸어요? 100만 명이 통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두 집당 한 명씩 있는다 소리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국가 재앙이 돼가고 있잖아요. 일본도 너무 많은 노인 인구가 치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치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옆에 그 체내 국가별 체내 황 물질 농도 있죠. 자, 수은 그 파란 것에 보면 수은이라고 있죠. 여러분 수은을 밀어내는 게 뭐냐면요. 셀레늄이에요. 적어보세요. 수은. 우리 몸에서 수은을 빼내는 미네랄이 셀레늄이에요. 그러면 셀레늄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수수펜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수은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리고 셀레늄이 브라질 너트에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너트나 아몬드 이런 거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수은으로 인한 신경계에 손상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신경질환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스스펜이나 브라질 너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클로렐라하고 스피루노가 어디 들어있는지 아세요? 라이프 이센셜즈 아세요? 거기에 그 영양소리가 스피루노하고 클로렐라가 들어있어요. 그게 중금속을 가장 흡착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봄포밀러 그 다음에 라이프 이센셜즈 유스 이런 거를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피루나하고 클로렐라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 이센셜즈가
가성비가 29,000원인가요? 31,000원인가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그거를 좀 자주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축적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먹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카드뮴 있죠 밑에. 자, 체내의 카드뮴은 뭐가 밀어내냐면 아연이 밀어냅니다. 아연. 그래서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토피 질환이라든가 이 몸의 면역 질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체내에 여러분 양자를 재보면 카드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드뮴이 축적이 되신 분들은 엘로프리하고 유스스펜 이런 거를 충분히 먹여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밑에다가 납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납은 뭐가 밀어내냐면요, 칼슘이 밀어냅니다. 칼슘. 서로 기란관계 있기 때문에 폼포뮬러를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은 체내에 잘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엄청 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유스스펜을 안 먹고 주무셨다, 칼슘을 안 먹고 주무셨다 그러면 체내에 밤새 이걸 해독을 안 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묵직해지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꼭 잠자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다 드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먹어가지고 밤새 그 들락날락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밤자기 직전에 드시면 안 되고 최소 2시간 전에는 다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중에 있는 그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을 밀어내기 위해서 고객한테 설득해야 될 게 어떤 미네랄이 있다고요? 수은은 셀레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수은하고 셀레늄하고 시옷이죠. 예. 수은 셀레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은 셀레늄. 네. 김수은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셀레늄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름이 김수은이에요. 그래서 셀레늄 많이 먹으라 했더니 뭔 말인지도 모르고 웃었길래 나중에 그 말이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예. 김수은이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셀레늄이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납은 뭘로 밀어내요? 칼슘. 그 다음에 아연은요? 카드뮴. 예. 아연은 카드뮴을 밀어내요. 카드뮴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없어질까요? 아연이 없어져요. 예. 그 다음에 수은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뭐가 없어질까요? 셀레늄이 없어져요. 납이 많이 차면 뭐가 없어질까요? 칼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약하신 분들은 체내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납이 많이 들어있다. 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그 당시 물고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이 참치, 그 다음에 뭐 광어, 밑바닥에서 하는 고기들 있죠. 큰 고기들이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그런 납에 많이 유출이 됩니다. 수은에.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또 참치를 안 먹겠다 그랬는데 참치 캔을 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치는 안 먹고. 그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먹는 음식에는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그 다음에 과일, 야채에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출하기 위해서 뭐냐면 폼포뮬러나 유스스펜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체내에 점점 축적돼요. 그러면 신경계하고 근육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안 와요. 여기서 잠이 오죠 대신에. 네, 뭔 말인지 아세요? 우짜관설입니다. 지금 제일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되지 않기 위해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고객한테 뭘 이야기한다고요? 미네랄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이 또 미네랄 나쁜 중금속들 있죠. 이거를 몰아내는 게 뭐냐면 파이버넷 적어놓으세요. 자, 파이버넷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중금속을 어때요? 잘 흡착해서 배설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파이버넷을 드시면 그런 노폐물들이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식품 첨가물 보이시죠? 표백제, 그다음에 발색제, 그다음에 착색료, 감미료, 보존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프로틴하고 쉐이크만 드시면 돼요. 삼시세끼를. 그러면 전혀 그 조금은 들어오겠네요. 거기도 보존료가 있으니까.
그래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이런 게 축적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때 이런 게 충분히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밀어낼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 특히 파이버넷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T 미세먼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목으로 들어가서 후두염, 인후염,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비염이나 중이염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또는 요새는 초미세먼지가 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우리 몸에서 뭐냐면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또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크롬, 요드가 들어있는 뉴스스펜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서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고객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악언감, 질병의 전 단계에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질병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환경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많이 되면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많이 와요. 갑상선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먹으시면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한 장 더 넘겨가지고 세포의 수명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세포의 수명에 보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 안구세포는 성장이 완료되는 20세에서 25세까지 분열 및 증식을 하다가 더 이상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뇌하고 심장하고 안구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자, 요새는 뇌세포와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도 과학적인 틀이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복원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40억씩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성장이 20세에서 25세 사이에 완료된다. 그래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20세에서 25세입니다. 그래서 25세 이후에는 분열 증식 성장이 이제 멈추고 나서 더 이상 무슨 세포가 안 생겨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뇌세포 위에다가는요. 기억력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심장 근육세포 위에다가는 심폐지구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안구세포에다는 시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시력.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키워드예요. 자, 기억력은 25세 이후에 좋아질까요?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객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고객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나요? 아니요. 안 좋아졌어요. 자, 안 좋아졌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뭘 드셔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질문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고객님 안 좋아졌다는 거 혹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예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에 답이 있다 책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요령 중에 하나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처럼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한양사님 25세 이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졌어요? 시력은요? 심폐지구력은요? 헷갈려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시력이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좋아진 사람 있어요? 라식 하신 분. 라식 수술하신 분은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달리기를 하거나 띨뛰기를 하거나 계단 오르면 좋아졌던가요? 안 좋아졌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노화, 나이가 들면서 펑션, 퇴화,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지죠. 그러면 이때부터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안 먹으면 결국에 질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이 말이에요. 뇌에는 무슨 질환이 와요?
뇌경색, 뇌출혈, 치매 뭐 여러 가지가 오죠. 눈에는 어떤 게 올까요? 백내장 오고 녹내장 오고 노화 가까운 게 안 보이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심장 질환은 뭐가 올까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뭐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신부정증도 아니 그 신부정증이 아니지 신부전증이죠. 자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뇌하고 눈하고 심장 질환은 나이가 먹으면서 기능이 퇴화되고 노화된다 안 된다? 아니 질병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꼭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세포의 수명 그 위쪽에다가 자 노화, 퇴화, 질병 이 세 가지 단어. 자 고객을 설득할 때는요 그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연결을 시키면 고객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고 고객님 잠깐만요 이 세포의 수명 이게 뭐더라 분명히 쬐까는 적어놔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제가요 그거를 여기 스타벅스에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잠깐만 이게 뭐더라 노안이 오셔가지고 노화 퇴화 좀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몸은 반드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노화, 퇴화, 질병 이 세 가지 코스를 반드시 거치는 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 적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뇌세포 이렇게 머리 만지면서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근육세포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근육세포는 노화,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퇴화되고 반드시 뭐가 온다? 질병이 온다. 요 단어 문구들을 연결하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마 강사 중에 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강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네, 한 대 맞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제 말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되고 기능이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질환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식품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뇌질환은 뭐가 잘 필요해요? 오메가3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뇌, 칼슘, 마그네슘, 또 은행잎제제, 또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B12, B9.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쭉 적어보면 결론은 유스스펜하고 바이오진코 이런 거를 먹는 게 뇌질환에 또 도움이 돼요. 눈에는 뭐가 도움이 될까요? 아이케어나 유스스펜. 예. 그 다음에 G3 뭐 이런 거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심장질환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심장질환. 레스베라트롤,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는 유스스펜. 그 다음에 뭐 마리노메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체적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시켜주는 아스케어드.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쭉쭉쭉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에 관한 키워드나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객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피부라고 적어져 있죠. 자, 피부 28일 주기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피부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거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자, 피부 장벽을 그 피부 그 각질 세포 맨 마지막에 있는 피부 장벽이 왜 틀어진 줄 아세요? 칼슘 부족이에요. 1번이 칼슘 부족. 그다음에 2번이 오메가3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칼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요. 여기 그 피부 장벽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세균, 바이러스 또 그다음에 이런 그 외부 질환에 피부가 약해져서 많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냐면 비타민 B3 뭐라고요? 비타민 B3. 그래서 이런 영양소하고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이 각질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려면 가장 도움이 되는 디바이스가 뭘까요? 루미스파. 예, 그래서 적절하게 루미스파를 써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비타민 B3 부족으로 적어놓으세요. 펠라그라펜 주변에다가 좀 빈 공간에 적어놓으세요. 아니면 아예 저기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비타민 B3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네요. 네. 나이아신하고 적어져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유스스펜에
비타민 B3가 없대요. 안 적으니까 나이아신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으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엽산 이거는 기억하세요. 네 가지 단어는요. 자 거기 보시면 그 결핍증에 보세요. 두통, 현기증, 피부염, 구강염, 거친 피부, 설사,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피부에서는 거친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장에서는 설사가 나타나고 뇌에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펠라그라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빨간 거 거기다가 펠라그라병. 무슨 병이라고 한다고요? 펠라그라병. 여러분 비타민 B3 부족하신 분은요 유독 코가 빨개요. 코 주변이 이렇게. 모방증 때문에 아니에요? 네, 모낭충도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 저쪽 보시면 얼굴 전체가 어때요? 빨갛죠. 특히 코가 빨개요. 북한 사람들 보시면 북한 사람들 B3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A 보세요. 맨 위에 비타민 A는 여러분 두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동물의 간에서 추출하면 비타민 A라고 그러고 레티놀이라고 그럽니다. 레티놀 들어보셨죠? 네. 그 피고에도 보시면 계란 디지간 있죠. 디지간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식물에서 추출하면 시금치나 당근이나 뭐 이렇게 녹황색 채소라 그러죠. 적어놓으세요. 베타카로틴. 당근, 시금치 밑줄 그으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녹황색 채소에서 추출한 뭐라 한다고요? 베타카로틴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베타카로틴은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어요. 프로비타민 A라는 명칭이 있어요. 자, 프로비타민 A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뭘로 전환이 되냐면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해요. 그래서 비타민 A 전구 물질을 뭐라 그래요? 베타카로틴이라 그래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을 뭐라 한다고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타카로틴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간에 축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동물성에서 추출한 비타민 A는 축적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A의 중요성에서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뭘까요? 아니 파마넥스 식품이야. G3가 가장 많아요. G3.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 작용 보세요. 피부 및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밑줄 딱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피부하고 점막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시력을 정상으로 유지.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시력과 관계가 있다. 이건 야맹증이고요. 결론은 항산화 작용, 암,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돼. 점막 세포에다 미모를 치시고요. 자 코 점막, 그 다음에 입 점막, 위, 소장, 대장, 장 안에 있는 모든 점막, 촉촉하게 흐르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점막은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 뭐죠? 대장성 궤양염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타카로틴을 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G3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발 G3 다른 식품 많이 드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G3를 하루에 한 병씩 드세요. 그러면 99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G3가 180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뭐라 그러죠? 누가 그러더래요. 소장님 하나만 먹으면 소장님 뭘 추천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G3 먹을 건데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그 농림 G3 그 논문 자료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가 깜짝 놀래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만병통치약적인 수준의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게 G3라니까요. 당뇨 있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 또 당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그냥 티그린을 타가지고 좀 아침 저녁으로 한 잔 정도만
소주잔을 조그만하게 많이 먹으면 또 올라가서 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G3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주변에 알리시고요. 일례로 지금 G3를 먹고 유치원에서는 이거를 해열제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 강의를 갔는데 대구에 유치원 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뉴스킨 입문하게 된 게 G3가 열을 그렇게 잘 내리는 거 보고 정말 이 식품 대단하다. 엄마들이 꼭 포로 보낸대요. 글자 포를 얘가 열이 오르면 이게 일단은 점심 때 하나 먹이고요. 열이 오르면 하나 더 주세요 하면 반드시 열이 내려간대요. 믿습니까? 진짜 열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때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득하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B1 탄수화물 대사에다가 뇌물을 쳐보세요. B2 지방 대사, 그다음에 B6 단백질 대사 과정. 자, B1, B2, B6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소화 흡수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B1에 보시면 전신 및 뇌 신경의 피로,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신 분은 조금 있다가 오버드라이브를 한 5알씩 드시고 오시면 돼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뇌가 피로가 돼가지고 전혀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아셨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지용성이라 과다 섭취하면 체내 쌓인다. 그 지워주세요. 지용성이 비타민 위에 이거를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에요. 그 위에 것을 비타민 A에다가 적어놓으라는 건데 이게 커서를 잘못 눌러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다음 B2는요. 거기 보시면 지방대사 그 옆쪽에 보세요. 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피부와 점막, 손톱, 모발을 만든다에 자, 피부염, 구강염, 구내염, 눈의 충혈 거기다 설염 빠졌네. 설염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혀 쪽에 구멍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B2에는 정확한 표현을 적어놓으세요. 리보플라빈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B2 리보플라빈. 자, 리보플라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플라빈이란 말은 노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맑은 소변 비타민 B2 부족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맑은 소변 비타민 B2 부족. 맑은 소변 비타민 B2 부족. 그 다음에 노란색 소변 비타민 B2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 노란 소변 점 찍고 비타민 B2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 이건 비타민의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논문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제발 좀 책 좀 읽어보세요. 뉴스 먹고 노란색 소변이 나왔다고 아침부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소장이 큰일 났다고 막 노란색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거 큰일 나 과량 복용이 아니냐고 막 악쓰고 달라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비타민 혁명 그 책을 읽어보고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했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때 내용 이해되셨죠? 네. 안 먹던 사람이 비타민제 먹으면 노란색 소변이 나오잖아요. B2가 부족한 사람은요 몸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란색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대사가 안 되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설염, 구내염, 구순염, 피부염 이런 염증 질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B2가 발견된 원인이 그걸 보고 발견을 한 거예요. 노란색 소변이 나오세요 라고 물어봐서 당신 B2 부족이네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B콤이 많이 팔린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고객을 설득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충분히 보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B6에서요. 자, 그 단백질 대사 과정하고요. 아미노산 합성 과정에다 뇌물을 쳐놓으세요. 아미노산 합성 과정. 자, 여러분 호모시스테인에서 이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B6예요.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B6. 그래서 얘네들은 이 단백질 대사 과정, 아미노산 합성 과정, 그 다음에 신경계 전달 물질의 필수 물질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아니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때 그렇게 적어보세요. 트립토판 이게 세로토닌. 여러분 트립이 뭐예요? 여행이죠. 토가 뭐예요? 토요일. 트립을 갈 때는 토요일날 가라 그 뜻이에요. 여행을 가려면 토요일날 가라. 우스갯소리고요. 이게 우리 음식 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자, 이거는요 우리 몸에서 위소장에서 흡수가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와서 뇌 혈류 관문을 뚫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뇌의 시상하부에 도착을 하면 비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벤치 신경계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벤치를 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로토닌은 이 트립토판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요렇게 전환시켜주는 물질 중에 하나가 B6. 그 다음에 B6의 기능을 높여주는 미네랄이 뭐냐면 아연. 요런 것들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를 재보시면 트립토판 유실량이 드러나 있고요. B6가 부족하고 아연 부족인 사람은 반드시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 장에서 95%, 뇌에서 5%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안 만들어지면 사람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메꾸기 위해서 장한테 나머지 5%를 고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아 제발 많이 나오려면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주님과 함께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내가 뇌에서 트립토판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장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를 찾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햇빛을 또 쪼여야지만이 햇빛을 30분 이상 쪼여야지만이 뭐가 만들어질까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언제가 제일 우울하던가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동동주에 막걸리에 파전이나 먹자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있죠. 그거는 뭐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세로토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물질이 안 만들어진 이유는 다 있어요. 영양학 결핍도 있지만 햇빛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는 나라는 우울해요. 여러분 유럽은 가보세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6개월간은 백약이고 6개월간은 시커매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많을까요?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빛이 없으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우울하니까 뭘 먹어요? 항우울제라는 약. 이 약물 복용을 한단 말이에요. 프로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코타키나발루 가서 한 달 놀다 오면 없어져요. 식품으로 300만 원 떼올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해외 가서 한 달 동안 놀다 오시면 돼요. 아셨죠? 별로 나갈 의향이 없으신가 봐요. 놀다 오라는데 일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꼭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저녁에는 뭘로 바뀌냐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이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멜란이라고 멜라토닌하고 각각이 달라요? 달라요. 멜라닌은 이 기저층에서 나오는 멜라닌 색소를 멜라닌이라고 그래요. 그 얼굴에 기미 주근깨 올라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송가선에서 만들어져요. 자, 멜라토닌은 뭐 이거는 논문 자료니까 외우세요. 기상 후 15시간 이후에 분비된다.
자, 이거는요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의대에서 논문 자료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 문구도 함부로 쓰면 걸려요.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아셨어요? 요즘에 하도 뭐 저기가 강화돼가지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시간 이후에 분비된다는 거는 이렇게 그려보시면 알아요. 아침에 7시에 기상을 하면 저녁 7시가 되면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12시간. 3시간 지나면 저녁 10시. 저녁 10시부터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멜라토닌 호르몬. 이때 잠이 자야 돼요. 이때는 무슨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를 할까요? 예? 교감신경이요? 긴장돼 있어요? 집에 가면 이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나를 지배를 해야지 편하게 릴렉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갑자기 눈이 막 밝아지신 분이 있어요. 딱 11시쯤 되면 있잖아요.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막 SNS 활동을 해요. 사생활 노출 서비스 약자입니다. 뭐 말이 하셨어요? 뭐 페이스북에 뭐 막 자기가 찍은 거 올리고 막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바꾸시려면 책을 보세요. 그냥 뭐 건강서적을 보시든지 집에서 절대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10시 넘어가서는 적어놓으세요. 핸드폰 금지. 진짜예요. 여러분 블루라이트가 한번 노출되면 그게 1시, 2시까지 가요. 그러니까 10시 넘으면 무조건 핸드폰 끄시. 그때부터는 이제 책 중에 가장 잠이 잘 오는 책이 있어요. 잠언이라고 아세요? 잠언. 성경책에 잠언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몸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B6, 아연 어디 들어있어요? 뉴스스펙. 네. 자, 그 다음에 뇌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게 칼슘, 마그네슘이죠. 본포멜로 먹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코티트롤. 네. 네, 코티트롤 플러스를 꼭 먹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적으로 어떻게 내가 고객을 설계를 해주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원리적으로만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B6, B3, 아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6시 30분 됐어요. 10분만 쉬었다가 당겨